자, 알뜰히 살뜰히 나라 곳간 털어먹는 김건희 일가가 이번에는 또 소유한 토지 중에 맹지로 취급을 받아왔던 가장 큰 규모의 그 남양주 송릉리에 위치한 땅이 인근의 그린벨트가 대거 풀리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이어서 또다시 부동산 특혜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를 띄우고 나서부터 토건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입맛에 맞춘 뒷주머니 챙기기 수작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언제고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받기는 어려웠던 정책이긴 합니다만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금까지 야금야금 풀렸던 그린벨트들이 풀리던 흐름들을 생각해보면 외지인들이 소유한 지역에만 골라서 해제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수혜자는 주로 토건과 어떤 투기 세력들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문제가 핵심적인 어떤 지적점들이었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역시나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거론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린벨트의 기능과 목적이 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를 방지하자는 측면, 그래서 녹지 공간을 보호해서 도시 주변의 생태 유지는 물론이고 어떤 미세먼지와 탄소 흡수원으로의 역할을 하는 그 최소한의 녹색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데, 문제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지난달 3월에 윤석열 주재하에 발표되었었던 그린벨트 해제 개혁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대책도 없고 근본도 없고 국가 및 지역 전략 사업을 위한 환경평가 1등급, 2등급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광역도시 계획상 허용된 면적 내에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을 면적 제한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지 않나. 환경적 측면을 배제한 채 지나치게 개발 중심으로 전환된 정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과 상충되게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그리고 심지어 국제적 약속인 그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도 역시나 어기는, 국제사회와의 어떤 약속도 어기는 모습들, 이렇게 개발 중심으로 전환해서 과도한 난개발에 취약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도대체 또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가? 이게 참 의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야, 설마 하니까 지난번에 장모님 댁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릴게요 라고 이어서 장모님 댁에 그린벨트 풀어드릴게요로 시즌2를 찍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장모님한테 또 선물 보따리를 하나 싸들고 갔구나, 우려들을 했던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우려를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막대한 수혜자의 김건희 일가 가족 회사인 ESIND가 있었던 겁니다. ESIND가 소유한 가장 큰 규모의 땅인 송릉리 땅, 이게 두 곳의 임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두 곳의 임야를 합쳐서 규모가 무려 33,000평이 넘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인근에 이제 광해군 묘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해당되는 데다가요, 그린벨트까지 또 묶여 있어가지고 토지에 대한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거죠. 이 땅을 처음 사들였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인데, 최은순이 1998년 11월과 2004년 12월에 두 번에 나눠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인, 그러니까 98년에 사들인 이 땅을 6년 뒤에 또다시 해당 지역에서 또 같은 임야를, 다른 그 지역의 인근의 임야를 매입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지역의 개발이 될 거라는 어떤 가능성, 투기 목적성이 좀 분명해 보이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땅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또 달리 목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를테면 과거에 최은순과 함께 충남 당진의 땅을 매입했던 사람이 해당 토지 주변에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은순이 운영했던 미시령 휴게소, 여러분들 아시죠? 그 미시령 휴게소 사업의 동업자, 그리고 여러 차례 최은순과 금전 거래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강원도 동해시 임야를 최은순과 공동 소유하고 있던 사람까지, 이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을 함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논란의 송릉리 땅 역시도 함께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명확한 투자의 목적성, 투기의 목적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최은순이 지난 2018년 4월에 다름 아닌 가족회사인 ESIND에다가 매도를 해요. 야,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치 결과를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6개월 후에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여기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LH가 국토부에다가 제안을 넣었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천운이 계속 따를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보기에는 힘든 그간의 공통된 투기의 패턴이 있죠. 예언자 투기 패턴. 최은순이나 김건희 일가의 이 부동산 회사가 어디 땅에다가 딱 투기해가지고 부동산 사는 족족 그 지역에서 엄청난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역시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도 연결이 되죠. 앞서 말씀드린 이 개발 사업이요, 본래 예정되어 있던 그 사업 면적이 약 한 886만 4천 제곱미터 정도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약 937만 7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사업 위치에 김건희 일가의 소유 토지가 있는 송릉리라는 사업은, 송릉리라고 하는 지역은 애초에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갑작스럽게 송릉리를 포함하는 지역들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없었던 기업 이전 단지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이게 지역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사업 진행하다 보면 추가돼서 그 지역도 같이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지, 그거 너무 억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뤄진 사업이냐를 보면, 야, 이거 진짜 무슨 특혜가 분명하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사업 면적이 이전에 비해서 약 51만 제곱미터나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총 사업비도 역시나 변경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총 사업비는 그대로였어요.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 이전 단지 설립을 하게 되면서 생길 배수지를 설립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용수 공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운송도로를 확보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때마다 그냥 그 해당 사업이 좀 나중에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다, 뭐 이런 정도로 어영부영 넘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 3월 14일 기업 이전 단지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를 팍 풀어버리죠. 그리고 그 풀어버린 면적이 약 72만 2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풀린 지역 중 진건의 지역에 진건 1기업 이전 단지가 있고, 그리고 지난 양평고속도로처럼 김건희 일가 소유의 토지 한 곳과 이 진건 이 단지가 3에서 4km 이내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지, 기업 이전 단지가 있는데, 거기랑도 또 다른 토지가 2, 3km 내에 있게 되면서 지금 땅값이 막 들썩들썩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지였어요. 여기는 맹지였는데 맹지가 갑자기 노른자 땅이 돼버린 거예요. 쓸모없던 땅으로 분류가 되던 것이 예정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정부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역의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하필 이 지역이 김건희 일가가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토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 땅이 있는 곳이라고 하니, 온갖 불법과 편법이 대놓고 이뤄지면서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또 드러난 거죠. 부동산 투기의 진심인 일가와 대놓고 뻔뻔스럽게 온갖 특혜를 몰아준다는 의혹과 비판에도 국민 눈치 따위 안중에도 없이 이 멈추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어떤 추악한 민낯, 그리고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김건희 일가이기에 저는 이조차도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줌 권력이 겁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젠 막 욕심이 생기나 봐요. 무기징역까지 범죄 마일리지를 쌓겠다, 이런 심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추악한 진실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이것도 중독이라면 전 중독이겠다 싶습니다. 범죄 중독.